안녕하세요. 호우복스입니다. 오늘 호우네스테이크 12월 2주차 지금 교정을 봐드리고 그리고 피드백을 달다가 지금 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글 쓰는 방법을 전에부터 한번 궁금해 하셨는데, 그렇게 글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준비까지는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아마 좀 답답하게 그 말이 길게 이어져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 글 자체가 지금 작성하셔야 되는 글 자체가 약간 딱딱한 글이고, 또 논리적인 혹은 그런 주장을 펼쳐야 되는 혹은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할 때 주장을 먼저 펼치시고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가 좀 약간 힘든 것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먼저 한번 필사를 해보시고 내용 공부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문단을 작성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런 과정이 한두 번 해서는 그렇게 확 와닿는 것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작문을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서 이제 글을 뽑아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하셨을 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천천히 진행이 되어도 되지만 어차피 문단을 계속 보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써보시고, 그리고 한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고, 다른 동기분께서 작성하신 부분도 한번 보면서 뭐 고쳐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찬찬히 늘려 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단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주제에서 뽑아서 우리가 글을 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주제가 지금 what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응답을 먼저 한 상태에서, 혹은 그 응답을,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답을 미리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질문 자체가 만약에 yes, no가 가능하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다면 그 yes, no 중에서 하나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펼쳐나가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2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what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2번 주제에 대해서 이번 주제를 다 쓰셨을 때의 어떤 결과물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what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내가 그런 부분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든, 그런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든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유는 이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내 응답에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행해질 수가 있을 것이냐고 물어봤을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렇게 행해져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은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당연히. 뭐 이게 뭐 절대적인 답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는 뭐 이거에 돼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그냥 끝나버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뒷받침하는 의견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편하게 어느 정도는 편하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지금 핵심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응답을 하고 시작하시고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그 응답에다가 어떤 본인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논거로서 그 논거를 들어주시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데, 이 1번하고 2번을 꼭 우리가 글을 작성을 하실 때, 이런 어떤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작성을 하실 때 1번하고 2번이 반드시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요. 그 2번의 내용은요, 뒷받침하는 의견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디서 읽은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읽은 내용을 인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은 뭐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개인적인 경험도 내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한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목격한 일,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뒷받침하는 의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충분히 집어넣어 주셔도 되게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이 내용 자체로 뭔가 점수가 매겨져서 어떤 중요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류의 글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은 들어가 주면 좋겠다는 거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저희가 뭐 do you think 이런 식으로 해서 do you라고 물어보는 문장들이, 그 질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 yes, no에 해당되는 그런 대답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펼쳐서 나가는 것은 조금 더 익숙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셨을 것도 같아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이든 뭐든 일단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돼야 돼 라는 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의견을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라고. 항상 의견 없이, 뒷받침하는 의견 없이 그냥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버리면 논리적으로 붕괴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기분이 좋으니까 뭐 이런 것은 좀 약간 그런 것에는 뒷받침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좀 약간 그런 감정과 그 논리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더라 라는 쪽으로, 그런 어떤 경험의 근거를 둔, 경험의 바탕을 둔 것이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뭐랄까 객관성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충분히 뒷받침하는 의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까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인맵 작성하실 때, 마인맵을 작성하실 때도요, 키워드를 그냥 쭉쭉쭉 던지신 다음에 그걸 나중에 묶는 과정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부담 가지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말하고 싶은 바를 전달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전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마인맵을 작성하실 때, 아까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마인맵을 작성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키워드가 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키워드가 전제가 먼저 되면 그 키워드를 먼저 묶어놓은 상태에서 키워드를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머릿속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그냥 막 던져놓는 과정이 브레인스토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말들을 다 여기다가 던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뭉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묶어서 내 의견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키워드를 잡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굳이 되게 심각하게 뭔가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맨 처음에는 그냥 키워드로 그냥 생각나는 말 쭉쭉쭉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주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젊은이라고 하는 그런 young people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와 주제, 영작 주제 속에서 장문 주제 속에서의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young people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dream job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잖아요. 거기다가 하위 이거 dream job의 반대적인 어떤 개념으로 dream job은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여기서 꼭 이런 것이 행해져야 젊은이들이 dream job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낸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dream job이 어떤 반대가 되는 그런 뭐랄까 원래의 반대는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이 글 자체에서는 좀 반대적인 것으로 잡아주는 부분이 job secur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요. 글을 두 개로 쪼개놓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 키워드를 잡으실 때 두 개로 쪼개놓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많이 그런 것도 많이 중요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제가 임의로 쪼개볼게요. 게다가 글씨가 좀 미워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개로 쪼개서 한쪽에는 아까 우리 young people이라고 하는 부분 한쪽으로 잡기는 그렇겠네요. 여기 이게 지금 young people은 화두잖아요. 왜 안 내려가? young people이 지금 주인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한쪽은 dream job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job security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지금 주제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셨던 그 문단 내용 속에서는 젊은이들인데 너무 secure 점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만 추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좀 약간 좀 씁쓸한 기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논지 그런 어떤 분위기를 담은 그런 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job security가 반드시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 dream job의 반대가 되는 대꾸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대꾸를 이루는 말로써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글이 조금 더 편안하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엇이 행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young people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그러면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우리가 어떤 주격이 낫겠네요. 우리에 대한 어떤 전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 대한 어떤 존재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인물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 대구를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키워드 잡으실 때 편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young people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young people의 반대가 되는 느낌, 뭔가 그 이미 그 young people의 뭔가 parent generation이라든지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이미 더 사회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 집단을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글 자체에서는, 이 질문 자체에서는 어떤 배경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글에 대한 그런 장문 주제였기 때문에, 글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나라 자체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young people 자체는 어떤 다른 집단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young people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어떤 그 사회라든지 아니면 국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른들 집단이라고 이렇게 그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분리가 됐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으로 쪼갠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글을 나누는 방법이거든요.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young people은 여기다가 보내버리죠. 그래서 보내는 게 있었는데, 일단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럼 어쨌든 아까 드림잡하고 잡세큐리티를 생각을 했을 때 드림잡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갈망하고 원하게 되는 그런 자율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잡세큐리티 같은 부분은 굳이 뭐 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별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별로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잡세큐리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구하게 된,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된 거잖아요. 드림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내가 추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잡세큐리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young people은 이쪽에만 신경을 쓰도록, 이쪽에만 가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아까 그 young people이 뭔가 대꾸가 되는, 우리가 주제로 그냥 정해버린, 항상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글을 뽑아내시고 싶으실 때는 그런 식으로 크게 둘로 쪼개면 굉장히 뭔가,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거, 싫은 거, 혹은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고, 뭐 정치 쪽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굉장히 뭔가 일이 간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글을 좀 더 편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편하게 작성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셔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대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young people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남은 사람들을 이쪽에다가 대신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잡세큐리티를 대신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사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반대가 되는 그런 것을 한번, 반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요, 뭔가 그 사회에 대한 대꾸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개인이라고 생각을 조금 하실 수가 있겠죠. 사회에 대한 뭐 반대라고까지는 그렇지만, 그 사회라고 하는 건
전체 덩어리라고 하면 가장 이렇게 작은 소그룹 집단 혹은 한 명 한 명의 개개인 이런 식으로 뭐 개개인이 우리가 일단 지금 해야 되는 게 영피플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멘토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쪽에다가 투입을 시켜주시면 그러면 그 영피플은 이쪽에만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는 이쪽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글에 대한 어떤 그 윤곽을 짜실 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사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 사회는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스트럭처겠죠. 그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structure 그런 어떤 뼈대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인 부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개개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직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해야 어떤 개개인도 개개인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것에 대한 대꾸가 될 수 있는 아까 멘토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은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영피플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시면 글을 조금 더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게요. 일단은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주제가 있으셨으면 그 주제에서 이제 그 두 개가 대꾸로 쪼개질 수 있는 부분을 뽑아냈다라고 하면 그 맨 처음에 있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첫 문장을 써 나가되 그 첫 문장 이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를 뭐가 더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쪽을 추구해야 되니까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글을 편하게 써 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인맵을 다시 한번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되겠고요. 글을 바로 쓰셔도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제가 그냥 평상시에 좋아하는 방법이라서 한번 전달을 한번 해드려 봤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제가 있는 상태에서 글을 썼을 때는 그 주제를 바탕으로 키워드 뽑아내신 다음에 이 키워드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아까 그 주제에서 지금 드림잡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하나가 더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글 자체가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 키워드를 잡고 그리고 글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 나갈 때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달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직접 적어서 그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틀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글을 작성을 해 나가시는 게 맨 처음에는 물론 귀찮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틀을 잡아 놓고 글을 써 나가시는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써 나가시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는 그 틀 굳이 안 잡아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글이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맨 끝에는 다 쓰신 다음에는 검토도 반드시 해보시는 거. 검토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만드신
이런 식의 표 같은 것이 있으면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놓고 내가 이것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했는지 이런 여부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검토하실 때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어수선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주제를 벗어나지 마시고 반드시 주제를 잘 연구를 하셔서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떤 식의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항상 어떤 글을 쓸 때든 개인적인 뭐 경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뭐 그럴 필요는 굳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유가, 타당한 어떤 이유가, 근거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지금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논리입니다. 논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내가 쓰고자 하고 있었던, 맨 처음에 개념으로 잡았던 그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도록 그 부분도 항상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설명은 여기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인맵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글 작성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흡옥수였습니다.